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클로드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해요. 컨텍스트 윈도우란 무엇일까요? 클로드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최대 길이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클로드의 단기 기억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시스템 프롬프트, 이전 대화 기록, 그리고 현재 사용자 메시지가 모두 합쳐져서 전체 컨텍스트를 구성해요. 물론 여기에 클로드의 응답도 포함돼요. 모델별로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달라요. 오퍼스 4.6, 소넷 4.5, 하이쿠 4.5 모두 기본적으로 20만 토큰을 지원해요. 그리고 오퍼스와 소넷의 경우 베타 기능으로 100만 토큰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20만 토큰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용량일까요? 지금부터 이 숫자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게요. 20만 토큰의 실제 크기를 볼까요? 책으로 환산하면 약 300페이지 분량이에요. 영어 단어로는 약 15만 단어에 해당돼요. 파이썬 코드 기준으로는 약 5만 줄 정도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해리포터와 마법사 아이돌 영문판이 약 7만 7천 단어예요. 클로드는 이 책을 약 2권 정도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용량이죠. 한국어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해요.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토큰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한국어로 작성하면 토큰이 더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API를 사용할 때는 토큰 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카운트 토큰스 메서드를 사용하면 요청을 보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토큰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컨텍스트 한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토큰을 넘어가면 배드 리퀘스트 에러가 발생해요. 예외 처리문을 사용해 이런 에러를 미리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 오류 메시지는 이런 형태예요. 프롬프트가 너무 길다고 알려주고 현재 토큰 수와 최대 토큰 수를 함께 보여줘요. 이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죠. 20만 토큰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100만 토큰 베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100만 토큰을 활성화하려면 베타스 파라미터에 long, context, 1m을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최대 100만 토큰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100만 베타 기능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20만을 초과하는 부분은 입력 가격이 2배가 돼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소넷 4.5로 30만 토큰을 입력하면 처음 20만은 0.6달러, 추가 10만은 2배 가격으로 0.6달러가 추가돼요. 그래서 총 1.2달러가 되는 거죠. 100만 토큰 사용 시 주의사항을 볼게요. 응답 시간이 증가하고 20만 초과 시 비용이 2배가 돼요. 베타 기능이라서 나중에 변경될 수 있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 20만으로도 충분해요. 20만 토큰을 초과하는 문서를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율적인 처리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긴 문서 처리에는 3가지 전략이 있어요. 청키, 그리고 요약 후 처리, 마지막으로 레그예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청킹이에요. 문서를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는 방법이죠. 각 조각을 하나씩 처리하면 컨텍스트 한계를 우회할 수 있어요. 청킹을 구현하는 코드예요.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분할하고 각 청크가 최대 토큰 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요. 단어당 약 1.3 토큰으로 추정해 청크를 만들어요. 청킹을 활용하는 예시예요. 문서를 청크로 분할한 다음 각 청크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요. 각 청크의 요약을 모아서 나중에 최종 요약을 만들 수 있어요. 청킹의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장점은 컨텍스트 한계를 우회할 수 있고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점은 API 호출이 많아져서 비용이 증가하고 문서 전체의 맥락을 놓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요약 후 처리예요. 긴 문서를 먼저 요약한 다음 요약본으로 작업하는 방식이죠. 요약 후 처리의 1단계예요. 먼저 긴 문서를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해요. 이렇게 하면 문서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어요. 2단계에서는 요약본으로 질문해요.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훨씬 적은 토큰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요약 전략의 장단점이에요. 장점은 API 호출을 최소화하고 핵심 정보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단점은 세부 정보가 손실될 수 있고 정확한 인용이 어려워요. 세 번째 전략은 레그예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레그가 무엇인지 볼게요.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 청크를 검색하고 이를 컨텍스트로 구성해서 클로드에게 전달해요.
그러면 클로드가 답변을 생성해줘요. 레그 구현 흐름을 볼게요. 먼저 문서를 청킹하고 인베딩을 생성해요. 그 다음 벡터로 저장하고 유사도 검색을 통해 관련 부분을 찾아서 클로드에 전달해요. 인베딩 생성 단계예요. 센텐스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요. 문서를 청크로 나눈 다음 각 청크에 인베딩을 생성하죠. 인베딩은 텍스트를 숫자 벡터로 변환한 거예요. 유사도 검색 단계예요. 질문과 가장 관련 있는 청크를 찾아요.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 가장 유사한 청크들을 선택하죠. 레그로 질의응답하는 예시예요. 질문에 관련된 청크를 검색하고 이를 컨텍스트로 구성해요. 그리고 클로드에게 전달하면 관련된 정보만 사용해 답변해줘요. 레그의 장단점을 볼게요. 장점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토큰 사용량을 최소화하며 대규모 지식 베이스에 적합해요. 단점은 초기 설정이 복잡하고 검색 품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제 실전 레그를 알아볼 거예요. 파인콘이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거예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파인콘을 초기화하는 코드예요. API 키로 연결하고 인덱스를 생성해요. 디멘션은 인베딩의 차원이고 매트릭은 유사도 계산 방법이에요. 서벌리스 스펙은 클라우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파인콘에 문서를 업로드하는 과정이에요. 청크를 만들고 각 청크에 인베딩을 생성한 다음 업설트 메서드로 파인콘에 저장해요. 메타데이터로 원본 텍스트도 함께 저장하죠. 파인콘에서 검색하는 코드예요. 질문을 인베딩으로 변환하고 쿼리 메서드로 유사한 청크를 검색해요.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가져오면 원본 텍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검색한 컨텍스트를 클로드에게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관련 청크들을 모아서 컨텍스트로 구성하고 질문과 함께 클로드에게 보내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컴팩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버 측에서 자동으로 컨텍스트를 관리해주는 기능이에요. 컴팩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이에요. 베타스 파라미터에 컨텍스트 컴팩션을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컴팩션 기능이 활성화돼요. 컴팩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컨텍스트가 증가하면 한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요약을 수행해요. 핵심 정보는 유지하면서 토큰을 절약하는 거죠. 컴팩션의 장단점이에요. 장점은 자동으로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긴 대화에 유용하며 핵심 정보를 유지해요. 단점은 베타 기능이라 변경될 수 있고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컨텍스트 최적화 전략을 알아볼게요. 비용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시스템 프롬프트 최적화예요. 비효율적인 예시는 300토큰이나 사용하지만 효율적인 예시는 10토큰만 사용해요. 간결하게 작성하면 매 요청마다 토큰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스템 프롬프트 절감 효과예요. 요청을 100회 할 때 비효율적인 방식은 3만 토큰을 사용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은 1000토큰만 사용해요. 무려 97%나 절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대화 히스토리 관리예요. 최근 N개의 메시지만 유지하는 방법이죠. 시스템 메시지는 항상 유지하고 나머지는 최근 메시지만 선택해요. 이렇게 하면 긴 대화에서도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컨텍스트 제거예요. 비효율적인 예시는 이전 대화를 계속 포함하지만 효율적인 예시는 새 대화를 시작해요. 이전 결과가 필요 없다면 새로운 대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프롬프트 캐싱 활용이에요. 긴 코드베이스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포함할 때 캐시 컨트롤을 사용하면 5분간 캐싱돼요. 같은 컨텍스트를 반복 사용할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요. 캐싱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코드베이스 5만 토큰을 5번 질문하면 캐싱 없이는 0.75달러가 들지만 캐싱을 사용하면 0.25달러만 들어요. 무려 67%나 절감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전 예제를 볼게요.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분석하는 실제 사례예요. 코드베이스를 읽는 함수 설정 부분이에요. 디렉토리를 탐색하면서 원하는 확장자의 파일들을 찾아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등 다양한 파일을 읽을 수 있어요. 파일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각 파일을 읽어서 상대 경로와 함께 마크다운 형식으로 정리해요. 모든 파일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서 반환하죠. 토큰 수를 확인한 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코드베이스를 읽고 토큰 수를 계산해요. 20만 이하면 한 번에 처리하고 넘으면 레그 전략을 사용하라고 안내해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요. API 문서 질의응답 예시예요. API 문서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포함하고 캐싱을 활성화해요. 여러 질문을 처리할 때 캐시를 재사용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요. 캐시 리드 인풋 토큰스로 캐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략 선택 가이드를 볼게요.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상황별 권장 전략이에요. 문서가 20만 토큰 이하면 전체 컨텍스트를 사용해요. 20만에서 50만 사이면 청킹이나 요약을, 50만이 넘으면 레그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반복 질의 응답에는 레그와 캐싱을 함께 사용하고 긴 대화에는 컴팩션을 사용하세요. 비용 최적화 체크리스트예요.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했어요.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볼게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대화 히스토리를 적절히 관리했나요? 불필요한 컨텍스트를 제거하고 반복 사용 시 캐싱을 적용했나요? 20만을 초과할 때 대안을 고려하고 레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세요.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해 컨텍스트 관리를 전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